써온 거 살짝 대본 써온 걸 봐도 되냐고? 발표할 때? 하나가 살짝 약간 이런 식으로 봐도 돼요. 아, 봐도 된대? 기억 안 나. 근데 안 보는 게 좋지. 봐도 된다는 얘기인데 안 보는 사람과 본 사람에게는 점수 감점 요인이 있지. 그리고 문장 몇 문장인데 발표해봤자 뭐 해봤자 막 13문장, 14문장 정도밖에 안 될 거 아니야. 그 2분을 채우래요. 2분을? 문장 개수가 좀잘 안 되고 2분을 채우래요. 그래, 2분이면 13문장, 14문장 끊어읽기만 하면 2분 충분히 나올걸? 120초 아니야. 한 문장을 10초 동안 읽으면 되잖아. 12문장이면 되겠구만. 끊어읽기만 잘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니네들 발표문 있으면 그거 가지고 손봐줄 수는 있으니까 갖고 와. 특히 니네 수행평가 진짜 준비 점수 날리지 마.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1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 애들은 수행평가 준비가 미흡해. 중요성도 잘 몰라.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20, 30, 20, 30의 비율이면 니네 수행평가 점수의 1점이 시험지 문제 한 문제와 동일하다니까. 그걸 왜 그냥 쉽게 생각하고 버려. 문제 푸는 거 아니잖아. 수행평가는 말 그대로 준비만 철저히 했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야. 미리 준비 안 한다고. 봐봐. 전교에서 수행평가 준비하는 50명 이하는 애초에 수행평가 준비 미리 하지도 않아. 야, 수행평가 언제래? 다음 주 수요일. 아직 시간 있네. 이런다니까 다. 그리고 자기가 하루 이틀이면 다 되는 줄 알아. 안 돼. 하루 이틀이면 하루 되잖아? 전날 다음 날이 안 되잖아? 에이씨,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뭐. 막. 안 돼. 어떻게 안 돼? 옛날 니네 지문인가? 로건스 스피치? 아, 니네 아니구나. 신양고 거구나. 교촌. 자, 아무튼 미리미리 준비하고 선생님이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갖고 와야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대본 같은 거. 그러니까 니네 문장을 많이 읽기 쉽지 않은 사람들은 짧은 거라도 갖고 와. 12줄 이상만 갖고 오면 선생님이 이거 끊어가지고 문장 좀 늘려서 하나당 10초 정도씩의 마법을 부려줄 테니까 2분이면 충분히 12문장 해도 돼요. 자, 오늘 할 부분. 지난 시간에는 컨스턴트 파이, 상수인 파이가 수학적 계산법인 이것을 음의 높이에 맞춰, 톤에 맞춰서 메이저 키, 장조와 마이너 키, 단조를 잘 사용하면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였고요. 그거는 음악이 수학과 만났을 때 약간 포지티브한 면을 보여줬잖아. 근데 이 두 번째 글을 보면 뮤직 앤 에브리띵에서 두 번째가 오미너스라는 단어가 나오죠. 오미너스. 이게 오늘 단어였잖아. 불길하냐, 불길한. 부정적인 단어야. 불길한 배경음악. 백그라운드 뮤직이래. 뭐에게 안 좋아? 근데 bad, 안 좋아. 상어에게 안 좋대. 근데 진짜 우리 때만 하더라도 옛날에 상어 나오면 너무나 유명한 조스라는 1980년대 영화가 있습니다. 걔가 나올 때, 상어가 나올 때 등장음악이 뭐 긴장감을 하는 그 음악이 있어요. 그게 있는데 영화 본 사람 잘 모르겠지만 들어본 적 있냐 그 음악? 그게 뭐가 등장할 때 뭔가 불길함이 올 때도 많이 백그라운드 뮤직 쓰는데 그거 보겠습니다. 자, according to 뭐에 따르면 환경보호론자에 따르면 지금 이 스페셜 레슨에도 지금 앞에서 했던 4단에 나왔던 컨저버셔니스트가 나오죠. 그죠? 환경보호론자들에 따르면 some 100 billion 밀리언은 100만이죠. 100만에다가 1000단위로 바뀌는 거니까 100만 곱하기 100이면 1억이죠. 1억. 1억 마리의 상어들이 killed, 살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죽임을 당한다. every year. 얘네가 죽이는 게 아니라 매년 죽는다. 그러니까 die라는 말이에요. killed는 그냥 die에 die. 죽는다. 살해당한다. far exceeding the average rebound rate for many shark populations. 1000문장 더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 분사구문이거든요. 근데 그건 뭐냐면 여기에 exceed 하는, 초과하는. 근데 어떻게 초과해? 훨씬이요, 훨씬. 훨씬 넘어가는 거죠. 뭐를? 평균 회복률, 리바운드. 리바운드는 다시 말하면 다시 태어나는 개체수. 예를 들면 1억 마리가 죽으면 만약에 상어가 개체수가 매년 지구상의 상어가 1억 마리 이상이 태어난다면 개체수는 유지가 되겠지. 근데 1억 마리가 죽는데 태어나는 개체수가 1억이 안 된다. 그럼 개체수는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니야. 계속, 그지? 이것을 비율을 for many shark population. 많은 상어 개체군의 평균적인 회복률을 초과하는 것이다. 이게 문제점이에요. 상어들이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높다. 이거예요. 인간도 그런 문제 많이 하잖아. 한국에 언젠가 인구 소멸 국가래, 우리 대한민국이. 왜냐하면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결혼을 남자와 여자가 해서 한 명만 낳아도
인구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당연히. 2명이 결혼해서 1명을 낳으니까. 절반이잖아, 언젠가는, 그지? 2명 이상을 낳아야 유지가 되는 거고, 본전인 거고, 쉽게 말하면. 둘이 결혼했으니까. 3명 이상이 낳아야 늘어나는 거죠, 인구수가. 근데 대한민국의 인구수에서 결혼을 안 하는 독신주의자도 많고, 혹은 딱 결혼했는데 애를 1명만 낳아. 그러면 당연히 시간 지날수록 인구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평균 연령대가 높아진 이유. 의료기술이 좋아지니까 70세, 80세, 90세까지 사는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꼬맹이였다가 10대, 20대, 30대, 결국은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아이들이 나이 든 사람들을 부양해야 되는 역삼각형 구조, 이거 있잖아. 이 구조가 유지될 수 있어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 지금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냐? 상식 문제. 어디예요? 인도입니다, 인도. 인도가 중국을 뛰어넘었어요. 14억 인구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 진짜 전 세계에 만약에 핵폭탄 같은 거 있잖아. 원자력 폭탄 이런 거 있지. 핵무기가 없어지면 인도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핵무기가 없어지고 완전 원시 시대로 돌아간다고 쳐봐. 돌도끼랑 활과 이런 것만 있다 쳐보자. 야, 걔네들이 밀려오는데 어떻게 이길 거야? 와, 진짜 무서운. 앞으로의 가능성이 높은. 참, 빨리 나 때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자, 아무튼 상어가 죽는다는 얘기를 한대요. 그럼 이걸 왜 시작했을까? 상어가 왜 매년 1억 마리씩 죽는다? This number, 이 숫자, 1억 마리라는 숫자가 죽어가는 것은 has reason. 자, 이거 발음이 rise이 아니죠? 3단 변화할 때 우리가 rise, rose,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데, 단어에서 우리가 I 발음을 I라고 쓰는 거 있지. right처럼. 이 단어들은 PP형에는 이 I는 무조건 이 발음이에요. right, wrote, written처럼. 이걸 reason이라고 해야 됩니다. 상승했다, 증가했다, sharply, 급격하게. 이게 우리가 외운 dramatically입니다. sharply, dramatically. 수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야. 갑자기 직선, 곡선. ever since, 뭐뭐한 이후로. 뭐뭐한 이후로입니다. since 여기서는. The release of the. release. 이게 동사로는 풀어놓다, 석방하다. 명사로 하면 석방이라는 얘기인데, 영화를 석방했다는 얘기는 뭐야? 개봉했다. 개봉.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있어요. 뭐가 있어? new, release. 이렇게 해가지고 백화점 같은 데, 마트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영어가 써있어. 새로 출시, 신상이라는 신상품. 이 new release입니다. 뭐예? 1975년 영화 조스. 조라는 말은 원래 턱이에요, 턱. 근데 상어가 강한 이빨과 이것 때문에 조즈라고 하면 이걸 상어를 지칭하는 문화가 된 겁니다. 상어라는 영화, 조스라는 영화 이후로 이 수치가 급격하게 중요하겠다. 다시 말하면 상어가 죽어가는, 살해당하는 수치가 이렇게 매년 올라가다 이게 75년도에 영화 나온 다음에 급격히 올라갔대요. 근데 영화는 여기 첫 번째 어퍼 포인트. 이니치가 나왔네요. 전치사 플러스 위치 나왔죠. 그죠? 그 영화 속에서 계속 정법입니다. 그 영화 조스에서 한 거대한 Great White Shark, 거대한 enormous great니까 아주 거대한 흰 상어, 이거를 우리가 백상아리, 상아리는 상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말. 백상아리가 terrorize, 공포에 떨게 한다. 현재형입니다. 이거는 지금 영화에 그냥 팩트를 얘기하기 때문에. 뭐를? 리조트 아일랜드, 한 리조트 아일랜드. 리조트 아일랜드라는 건 섬 하나, 작은 섬이 있는데 그 섬 자체를 리조트 하나가 아예 관리하는 거예요. 다른 마을이라는 게 없어요. 리조트 하나라는 거. 아니, 휴양하기 상당히 좋겠지. 섬을 통째로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 리조트는 which is가 생략된 겁니다. off the coast, 매사추셋. 매사추셋의 해안가 근처에 있는 리조트 아일랜드. 그냥 배경이니까 어려운 건 없고 요것만, 이니치만 주목해 주세요. 전치사 플러스 위치는 항상 관계대명사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관계대명사는 주격 목적격이 없어야 되지만 여기는 주어와 목적어가 있으니까 전치사인 겁니다. 원래 말은 in the movie예요. 맨 뒤에 in the movie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영화 속에서. 영화 스토리입니다. 상어들은 have been demonized. 상어, 이번엔 상어들이에요. 영화 속 얘기입니다. 실제로 백상아리가 사람들을 위협한 게 아니라 영화 속 얘기입니다. 이거 팩트를 잘 보세요. 그리고 상어들은
여기 현재 완료 수동태가 나왔어요. 완료 수동태. 앞에는 have pp. 현재 완료. 뒤에는 수동태. bpp. 이걸 완료 수동태라고 하죠. 그러면 결합될 때는 비동사가 pp형을 만족하면 되니까 have been pp예요. 형태는 이거야.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이거죠. 완료는 뭐라고? 완료는 과거야 그냥. 완료는 과거 해석이야. have been pp는 수동태의 과거형처럼 해석하면 됩니다. 되어 왔다. 그럼 뭐 되어 왔어? demonize. 되어 왔다. 아까 했잖아. demonize. 악마화하다. 근데 상어들이 한 게 아니라 상어들은 악마화 되었어. 어디에서? on screen. 스크린상에서. 영화란 얘기예요. in the movie랑 똑같은 겁니다. 영화 속에서 수십 년 동안 영화에서 악마화 되었어. 근데 뭐와 같은? as. 이건 such as처럼 뭐뭐처럼이라는 겁니다. in finding Nemo. 우리가 알고 있는 애니메이션이죠. 니모를 찾아서. 그 열대 물고기. 주황색 흰색 있는 거. 그죠? 근데 걔네들을 위협하는 게 누구야? 상어래. 왜 굳이 상어를 굳이? 그리고 사실 자연계에서 일반적인 자연적인 동물의 세계에서 어떤 동물이 어떤 동물을 잡아먹는 건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먹이사슬과 개체군을 유지하는 자연적인 순환 구조예요. 얘네가 얘네를 잡아먹지 않으면 더 커다란 일이 생기는 거야. 쉽게 말하면 니모 같은 애들을 우리가 귀엽다고 해서 상어나 이런 애들이 니모를 못 잡아먹게 해. 그럼 얘네들의 개체수는 늘어나겠죠. 얘네들의 개체수가 늘어나면 바닷속에 있는 산호나 식물들의 수는 확 줄어들어요. 그러면 용존산소가 줄어드는 거고 그 바다는 오히려 죽음의 바다예요. 똑같은 거야. 늑대가 없어지고 호랑이가 없어지면 초식동물들이 늘어나요. 초식동물이 늘어나면 풀을 다 먹겠지? 그러면 그 지역은 황폐화가 되는 겁니다. 적절한 개체군화는 이 자연의 조화가 있는 거야. 인간이 끼어들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개체수를. 니모를 찾아서 그 다음 샤크스톰. 이게 토네이도랑 샤크를 합친잖아요. 샤크네이도. 이게 뭐냐면 토네이도. 이거랑 샤크네이도. 그 다음 47 meters down. 47m 아래. 이거와 같은. 그리고 and many others. many others는 other screens. other movies를 얘기하는 거죠. 다른 많은 영화에서. 처럼.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얘기하는 거냐면 두 문장에서 딱 두 단락에서 상어의 개체수가 매년 1억 마리 이상 죽게 되는데 이거는 출생률보다 회복이 안 되는 숫자다라고 했어. 근데 이렇게 심하게 늘어난 데는 기여를 누가 했냐면 1970년은 조스 그때부터 급격히 올라갔는데 많은 영화들에서 조스뿐만 아니라 상어가 영화마다 다 뭐로 악마화처럼 아주 나쁜 존재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역사적 일이었습니다. In addition to 뭐뭐에 더해서 전치사죠. 뭐에 더해서? 개발, 발전이죠. An irrational fear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비합리적인, 말도 안 되는 이죠.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는 그냥 만들어진 거란 얘기야. irrational한 공포의 development. 공포가 발전한다는 건 뭐야? 확산이야. 그럼 여기서는 development가 무슨 뜻이냐? 이건 spread죠. 확산. 퍼졌다는 얘기야. 공포의 확산에 더해서 상어에 대한 부정적인,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그런 두려움의 확산과 더해서 It has been suggested that 자 여기 it 나오고 비동사 여기도 현재완료 수동태지만 수동태가 나오고 it이 나왔으니까 이건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that 이하가 suggest 되어 왔습니다. suggest는 사람의 주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쉬운 단어로 제안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이 주어가 아니죠. 대절, 문장이 주어잖아. 사람일 수가 없잖아. 그때 suggest는 보여주다는 뜻입니다. suggest는 show의 뜻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대절이 주어니까 that 이하가 보여져 왔다라는 겁니다. that 이하가 비춰졌어요. 뭐냐? 뒷문장 해석하면 됩니다. 뒷문장한 사실이 보여졌다. 사람들은 are likely to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수거죠. be likely to 뭐뭐하고 싶어하다, 뭐뭐하길 좋아하다. 그죠? 근데 less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단어죠. 덜 하는 가능성, 하기 쉽다는 거. 덜 하는 경향이 있다. 뭘 하는 경향이 있다? support and donate. money. 자, support 하는 거. 즉, 지지하거나 아니면 돈을 덜 기부한다는 얘기야. 덜 지지하고 돈도 덜 낸다. 사람들이 뭘 향해서? conserving. 전치사 때문에 ing가 쓴 거죠. 보존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shop. 여기까지 한 문장. 상어를 보존하는데
그래 맞아 보호해야 돼 이런 지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래 상어를 보존하는데 내 돈을 써주세요 기부한다거나 이런 행위가 적다 비교급 뭐 때문에 less than 비교급이죠. 뭐보다 are the marine animals 상어 말고 대상은 다른 해양 생물들 하다못해 산호를 살립시다 돈을 기부해 상어를 살립시다 그럼 상어한테 더 기부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것이 보여졌대. 또는 심지어 다른 프레데터스 웃기죠? 상어 말고 포식자들 과격한 생물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다른 포식자들 애도 얘네들보다도 상어를 더 이건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상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despite 뭐에도 불구하고 강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despite 나왔죠? despite와 같은 단어는 in spite of입니다. 이건 전치사죠. 그러니까 명사만 나와야 됩니다. do나 aldo가 나오면 안 되죠. 뭐 하려는 투부정사 할 필요 형용사용법이에요. 유지할 필요 건강한 상어 개체수 다시 말하면 건강한 상어 개체수라는 건 healthy는 이때 normal이에요. normal 보통의 평범한 정상적인 상어 개체수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왠지 상어를 보존해야 된다는 의견에 동의를 한다거나 또는 돈을 기부하는 걸 덜 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뭘 위해서? Balanced ecosystem.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Balanced. 균형 잡힌 생태계. 상어도 분명 바닷속 생태계의 최상위 종족인 건 맞아요. 그죠? 포식자죠. 근데 얘도 우리나라 그 일반적인 자연을 보면 사자나 호랑이처럼 맹수랑 똑같은 거예요. 최상위 포식자. 최상위 포식자가 존재해야만 나머지 개체수들의 다 영향을 받죠.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요? Key species. 핵심종. 핵심종이라고 해요. 혹은 비슷한 말로는 umbrella species. 우산종이란 말도 있습니다. 맨 위에 가장 높은 그건데 우산처럼 나머지 애들이 비를 맞지 못하게 우산을 비를 맞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 맨 위에 얘네들이 있음으로 해서 나머지 동물들이 다 영향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 이걸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요. Key species 아니면 umbrella species. 요건 다른 교과서에도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균형 잡힌 한 생태계를 위해서 필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상어를 보존해야 되고 돈도 기부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덜 하려고 한다. 심지어 이 얘기잖아. 심지어 다른 포식자들도 있는데 얘네보다 상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 그럼 여기까지 질문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 영화 속 조스 이후로 얘기했지. 그리고 사람 부정적인 인식 강해지. 이 얘기 뭐야? 영화가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에 영향을 크게 끼쳤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다음은 Why do we have? 왜 우리는 가질까요? Such a hard time. 어려운 시간을 가질까요? 라고 했어. 어려운 시간을 갖느냐? Helping shock. time 다음에 돕는 시간. 상어를. But 다시 말하면 왜 우리는 상어를 돕는데 어려운 시간을 보낼까요? But 그러면서도 하지만 why don't 왜 우리는 하지 않을까요? Don't have 비슷한 문제들을 갖지 않을까요? 중요한 건 여기죠. When it comes to 요게 문장처럼 나오지만 요게 뭐랑 똑같습니까? About의 의미입니다. 뭐뭐에 관한 Helping tigers When it comes to를 한 단어로 하면 about이고 그냥 요거랑 비슷하면 in terms of 우리가 많이 보는 또는 with regard to 요런 것들도 있어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뭐뭐에 관한하는 표현을 그냥 우리가 익숙한 단어를 쓴 겁니다. 호랑이를 돕는 것과 같은 비슷한 문제. 호랑이도 육식동물이잖아. 포식동물이에요. 근데 호랑이는 멸종한다. 벵갈 호랑이, 무슨 호랑이 위험합니다. 우리 호랑이 개체수를 살립시다. 안 돼. 호랑이 사라지면 큰일 나. 이러면서 왜 비슷하게 상어를 돕는 데는 어려운 시간을 가질까? 힘든 시간. 다시 말하면 왜 망설일까? 왜 비슷한 시간을? What really influences? 무엇이 실제로 영향을 끼치느냐? 우리의 상어에 대한 두려움. 대체 우리는 상어에 대한 두려움을 왜 하다못해 우리가 TV 다큐멘터리 볼 때 호랑이나 사자가 초식동물들 잡아먹는 거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지는 않잖아. 근데 실제로 막 먹으면서 뜯어먹는 걸 보면서도 하이에나 이런 애들 막 보면서 우리가 위기를 안 느끼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왜 상어에 대한 두려움은 왜 우리가
느끼는가? 무엇이 영향을 끼칩니까? 자, 여기까지 밑밥을 깔아놓은 겁니다. 이제 누가 등장할 차례예요? 음악이 등장할 차례예요. Some researchers, 일부 연구자들은 propose that, 사람이 나왔으니까 이때 propose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suggest야, 제안하다, 주장하다. 주장합니다. 대비하라고. The background music in movies about shark까지 있죠. 상어에 대한 영화 속의 배경음악이 부정적으로 can influence,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누구들에게? 시청자들의 인식들. 자, 시청자들이 여러 명 복수니까 viewer에다가 s를 붙였어요. 소유격 할 때 일반적으로는 뭐뭐 명사 다음에 이렇게 어퍼스트로피 s를 쓰죠. 그런데 복수형 명사일 때는 뭐뭐 s로 끝날 때는 이렇게 코마 치고 s를 또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viewers 다음에 소유격 할 때는 어퍼스트로피만 쓰는 거예요. 시청자들의 인식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상어에 대한 인식. And 그리고 the likelihood of them. 그러면 얘가 1번 viewers perceptions of shark가 1번이야.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두 번째는 가능성. likelihood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능성이니까 possibility라고 해도 되겠죠. possibility. 가능성. 뭐에? of them. 그들. 자, 그들이죠. 어떤 그들이냐면 of supporting. 이 문장 잘 봐야 됩니다. 원래 전치사 나오고 supporting. 지지할 가능성이거든요. 동명사는 뒤에서 꾸며주는 거니까. 근데 누구? them supporting이니까 이 them은 누구니까? shark들. 의미상,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는 지금 부정적으로 them이 이거네. viewers입니다. viewers. 왜? 동명사는 사람이 의미상이죠. 이거 의미상의 주어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니네 이거 투부정사 할 때 우리가 가주어진주 할 때 많이 하죠.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앞에다가 for 플러스 목적격 아니면 of 플러스 목적격, 이거 중학교 때 많이 하죠. 그래서 eat for two 이런 거 많이 외운단 말이에요. 그죠? 성격이냐 아니냐 이거 그지? 근데 동명사의 목적격이 뭐냐면 동명사, 전치사 for가 있고 of가 있고 in이 있다. 그럼 동명사 다음에는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나와야 된다. 이것까지는 외워. 전치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못 나오니까 동사를 명사화시키는 동명사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많이 외워요. 근데 이 동작하는 것이 앞에 나온 주어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대상이라면 이거에 대한 동명사. 여기는 여기에다가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공통점이야. 앞에다가 의미상 주어를 쓰는데 아까 투부정사는 누구 썼죠? 투부정사는 앞에 for를 붙이거나 of를 붙이거나 둘 중에 붙이고 목적격을 썼단 말이야. 근데 얘는 지금 애초에 전치사가 있잖아. 그러니까 전치사 없이 누구만 쓰는 거냐? 목적격만 그냥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들이 이거 하는 것의 가능성.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서포팅을 하는 것의 가능성. 누가? 그들이. 그럼 얘는 뭐냐? 샤크가 아니죠. 샤크가 지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여기 나오는 viewers가 them이라는 겁니다. 시청자들이 지지할 가능성. 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뭐야? related conservation efforts. 관련된 보호 노력. 이런 얘기죠. 요거를 지지. 이건 서포팅의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특별하게 지금 이거 문법 구조를 보자는 게 아니라 동명사 같은 거 나올 때 이 문장에서 의미상의 주어 나왔다는 거. 이 them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viewers를 쓸 수 있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연구자들이 드디어 이걸 얘기한 거야. 상어에 대한 인식은 아마도 분명히 이걸 겁니다. 댓글, 영화 속에 나와 있는 그런 배경음악들이 사람들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일부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왜 우리는, 이 아니네, 샤크네. 왜 상어들은 의문문이라서 비동사가 여기 있던 게 일로 갔죠. 연관될까요? associated with. 여기다 related를 썼기 때문에 연관짓다에 associated를 쓴 것 뿐이에요. related 써도 됩니다. 무서운 음악과 so often. 그렇게 자주. 앞에 제목에 ominous 나왔지. ominous와 scary가 비슷한 단어입니다. 왜 그렇게 자주 상어는
불길하고 무서운 음악과 연관될까? 이제 음악과 연관되는 이유를 해주는 겁니다. 저게 소유격으로도 쓸 수 있어요. 이게 소유격을 쓸 수 있냐고? 목적격, 이거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목적격과 소유격 둘 다 써도 됩니다. 이거 설명했어? 그러면 어법 문제 가능성이 있죠. 여기 자리에 원래 동명사, 그거 내가 설명할까 말까 했는데 학교에서 이 부분 설명했냐? 의미상의 주어? 이런 전치사들 뒤에 동명사 나오면 여기가 의미상의 주어 자리인데 얘는 투부정사에서는 4 플러스 목적격, 5 플러스 목적격, 목적격만 썼죠. 근데 얘는 이런 걸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목적격을 써도 되고 소유격을 써도 됩니다. 왜냐? 소유격이 왜 말이 되느냐면 소유격은 뭐뭐의란 뜻이잖아. 뒤에 명사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공교롭게도 뒤에 누가 있어? 명사가 있어. 그래서 소유격도 가능한 거야. 그럼 학교에서 만약에 이 부분을 어법 문제를 하나 고친다면 them을 뭐로 고쳐내? their 이렇게 고쳐놨다. 그래도 맞는 겁니다. them 아니면 their. 그들의 지지하는 가능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유격이 가능한 이유 알겠죠? 소유격은 혼자서는 안 다녀. 뒤에 명사가 있어야지만 완성이 됩니다. 근데 뒤에 명사가 있죠. 그래서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소유격도 가능하다. 목적격보다 오히려 소유격을 자주 쓰는 영어도 있어요. 근데 현대 미국 영어에서 대어보다는 them을 이제 목적격을 많이 써서 가르치니까. 근데 시험 학교에서 가르쳐줬으면 이거 대어까지 기억해준다. 오케이? 자, 다음. 그럼 이제 필자가 왜 이렇게 자꾸 음악이랑 연결될까? 이 연구자들이 얘기하듯이. Thank the brilliant composer John Williams라고 했죠. Thank. 원래는 thanks to. 뭐뭐 덕분에. 이 표현을 쓰거나 thank the brilliant composer John Williams. 이게 있죠. 뭐뭐 덕분에. 그냥 owing to. 요 대신에 뭘 써도 돼? owing to, due to. 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thank라고 썼는데 이거는 사실 왜 thanks to를 안 썼냐면 thank는 고마워한다는 얘기잖아. 약간 여기에 약간 비아냥이 있는 뉘앙스가 있는 거야. 원래는 이거 감사하게도 하는 뜻이잖아. 근데 상어가 부정적인 음악 이거 했을 때 누구누구 덕분이야라는 뜻이잖아. 근데 이유만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필자가 말하는 건 사실 긍정적인 어조는 아니야. 그냥 약간 비아냥적인 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owing to due to가 좀 더 맞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이야.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계속정법이죠. 후부터 여기까지 나왔네요. 계속정법입니다. 그는 썼어 the score for Joss. 이 score라고 했죠. 이게 악보란 뜻이에요. 악보. 이게 백그라운드 더 악보. score. 우리가 톤 하면 음정. 그죠? 메이저의 장조, 마이너의 단조 있듯이 스코어라고 하면 악보입니다. 악보. 곡을 썼다. 조스. 아까 나왔죠. 1975년에 나온 영화. 조스란 영화의 곡을 썼어. 그리고 which 나왔어. 자, 계속 관계대명사가 2번 나왔죠. who는 존 윌리엄스, which는 조스. 조스인데 조스를 위한 스코어. 이거는 조스가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스코어입니다. 스코어. 스코어가 which죠. 조스를 위한 악보. 요 which는 여기는 악보. 곡이에요. 곡. 그 곡은 won 땄어. 뭐를? him 그에게 따주었다. 다시 말하면 그를 이겼다가 아니라 그에게 이것을 타게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4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에게 뭐를 안겨다 줬냐? 아카데미상을 안겨다 주었다. 아카데미 음악상을 탔다는 얘기죠. 조스란 영화는. 자, it is. 그래서 이것도 조스란 영화는 아카데미 뭐 작품상을 탔다. 이거 아닙니다. 곡이니까 음악상을 탔겠죠. It is. 그것은 뭐예요? The score for Joss. 이겁니다. 조스 배경음악. 조스 음악은 one of the most recognizable and influential scores. 자, 여기. one of 복수명사. 뭐뭐 중에서 하나 뽑을 때 뒤에는 반드시 복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를 뽑으려면 2개 이상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가장 최상급, the most recognizable, 알려진, 잘 알려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거 알려진, 그리고 영향력 있는 음악 중에 하나다. 그 다음 나온 거, of all time. 이거 of all time이라는 표현은 니네 많이 알죠?
축구 선수 할 때 많이 하는 거. GOAT 이런 거. G는 the greatest야. over all time이라는 표현은 이게 역사상이라는 뜻입니다. 역사상.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러면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영향력 있는 음악들, 곡들 중에 하나다. 뭐가? The Score for Jos가. 됐죠? In modern pop culture. 현대 팝 음악에서. 팝 음악이라는 건 뭐냐? 이게 팝 음악 나왔지, 팝. 팝이라는 건 뭐의 줄임말이에요? 팝송은 사실 외국 노래가 아닙니다. 파퓰러송의 줄임말이에요. 인기 있는 노래란 뜻이야. 대중적인 노래, 사람들이 많이 듣는 노래. 그래서 K-팝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듣는 인기 있는 노래.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대중문화 속에서 Great White Sharks, 백상아리들은 복수형이죠. Invariably, 변함없이. 이게 무슨 얘기야? Always야, 항상이야. Invariably는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써준 어려운 단어일 뿐이야. 항상, 예외 없이 엮여있다. 여기 비동사 있다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타이는 묶는 거야. 목에다 묶는 게 그래서 뭐야? 넥타이잖아. 타이가 묶다는 뜻이거든요.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tied to는 connected죠. 관련되어 있습니다. 뭐랑 관련되어 있다? 영화의 메인 띵. 백상아리들은 영화의 주된 띵이에요. 이거 테마라고 우리는 하지만 띵, 영어 발음은 띵입니다. 띵. 주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A simple alternating pattern of two notes. 단순한 alternating, 요거 어법 문제는 교차하는. 얘가 바뀌어가는 거니까 alternating pattern, 형식. 두 개의 노트, 앞에 나왔죠. 두 개의 음이죠. 두 개의 음에 단순한 교차하는 패턴이라는 얘기예요. 두 개의 음이 왔다리 갔다리 바뀐대. 교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크로싱이죠. 바뀌어가는 거예요. 음을 두 개를 바꿔간다고 했으니까 A 음과 B 음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걸 교차한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바뀌는 겁니다. 그게 뭐냐? 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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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음이에요. 두 음. 두 음만 띠딕 띠딕 이렇게 준 거야. 이것만으로 지금 연결짓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스에 대한 음악이 지금 이겁니다. 이 달라고 얘기하는 건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았던 존 윌리엄스의 배경음악인데 이게 영향력이 얼마나 컸냐면 이후에 모든 대중문화에서 상어가 등장하거나 할 때 백상아리, 조스에 나왔던 백상아리가 등장할 때는 이 음악이 꼭 나온다. 예외 없이. 그렇죠? 조스에서만 나온 게 아닙니다. 이후에도 백상아리가 등장하면 항상 이 음악이 나온다. 마치 우리가 런닝맨이나 무한도전 같은 데 볼 때 애들이 이광수나 할 때 자신 주제곡 마냥 뭔가 실패하거나 장난칠 때 무슨 삽입곡 나오듯이 백상아리의 메인 띵이에요. 메인 주제. 됐습니까? 자, 그러면 The Unforgettable Two Notes of the Jaws Soundtrack 여기까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인데 여기가 오브가 기준이니까 이게 동명사 없으니까 요거의 이거 조스 사운드 트랙에 조스 영화 음악에 잊을 수 없는 unforgettable한 두 개의 음은 앞에 얘기했던 다나 있죠. 다나 요거는 immediately 즉시 bring to 가져온다는 얘기거든.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온다. 떠오르게 하는 얘기야. bring to one's mind 마음속에 뭔가를 떠올리다 라는 얘기입니다. 뭐를? haunting 이미지 불길한 이미지 뭔가 무서운 이미지 잊을 수 없는 이게 헌팅이라는 게 사실은 haunted house는 원래는 유령과 관련된 거거든요. 무서운이라는 얘기야. 무서운 이미지를 뭐에? 상어의 지느러미와 수영자들의 여기도 소유격 복수형이죠. 수영하는 사람들의 다리 물속에서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이 음악이 딱 나오면 왠지 사람들 위에 보는 게 아니라 물속에서 사람들 여기만 보이잖아. 다리 있으면 여기서 뭔가 다가오는 거 카메라가 막 다가가면서 이런 장면을 떠올리게 한대.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헐리우드 영화는 달리 다큐멘터리는 이게 나오죠. 여기서 끊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영화 속에서 비춰진 상어에 대한 배경 음악이 미친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오늘이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어요? 그
그리고 이게 영화음악 파트와 달리 다큐멘터리 속에서 상어는 어떻게 비춰지는가. 이제 요 부분을 내일 마무리할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지금 스페셜 레슨의 본문은 선생님이 이제 빈칸도 뚫어놓겠지만 포인트가 교과서 1부터 5단원까지 했던 포인트들 있지. 그것들의 결합체가 스페셜 레슨인 거야.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어법이나 특정한 단어가 막 집중돼서 쓰였다기보다는 골고루 앞에 나왔던 표현들, 어휘들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만든다. 종합편이니까 스페셜 레슨은 그런 의미로 가볍게 내용 익혀주고 빈칸 연습하면 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교과서만큼은 니네 빈칸 내가 채우는 레벨 1, 레벨 2 이렇게 파이널 가잖아, 그지? 요거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너희도 모르게 일단 본문이 익숙해질 거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중에 또 어법 문제만 뽑아주겠지만 어법 포인트들도 자주 보게 될 거야. 공부를 하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고 보다 보니 그 부분이 기억나는 방법. 이걸 내가 지향하는 방법이거든. 영어는 그게 제일 좋아요. 자주 들여다봐서 기억력. 자, 무슨 얘기냐? 내가 지향하는 방법. 이거 얘기하고 오늘 일단 수업을 일단 끊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도 본 거예요. 미국의 뇌과학 연구하는 유명 기관이 이름이 참 기억 안 납니다. 무슨 존스 홉킨스인가? 모르겠더니 뇌과학으로 항상 연구를 하는 데가 있어요, 애들이. 그냥 뇌과학은 매년 논문을 내. 근데 거기서 뭘 한 거냐면 그 기억력과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기억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과학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기억력이 작동되는 방식에 대해서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억력이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이게 0이야. 전혀 기억을 못해. 완전 깜깜무소식. 그리고 이게 100이라고 치면 얘네가 밝혀낸 바는 이겁니다. 어떤 걸 우리가 사진이든 이름이든 누구의 얼굴이든 뭔가를 보면 그 순간에는 이 기억력이 지금 100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뒤돌아서가지고 너희들이 그걸 떠나는 순간부터 이 기억력은 0을 향해서 기억력을 간대요. 우리의 뇌는. 왜? 우리의 뇌가 담을 수 있는 기억력은 한계가 있어서 뜨문뜨문만 기억하거나 아니면 앞에 거 필요 없는 건 지우고 남길 것만 남겨야 다음 기억을 저장한대요.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의 뇌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보고 들었던 기억들을 이렇게 빠르게 지워라는 겁니다. 마치 너희들이 길 가면서 이렇게 막 마주쳤던 사람들, 장면들 이것들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빠르게 지워지고 있어요. 소리도 마찬가지. 그런데 기억력이 작동하는 방식은 이게 0으로 수렴하기 전에 다시 그거를 경험을 해주는 거야. 자극을 똑같은. 그러면 다시 100으로 오겠지. 영어 단어를 볼게요. 애플이라는 단어를 새로 외운다고 쳐봅시다. 지금 우리는 이게 완벽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 아니고 사과라는 단어를 처음 했어. 그럼 얘는 영어로 가기 전에 사과를 또 보는 거야. 그리고 발음을 해봅니다. 애플 해요. 그러면 얘가 다시 100이 됐지, 그지? 그럼 공부를 안 하는 동안 얘는 다시 또 영어로 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발견을 합니다. 뇌의 작동을 봤더니 얘가 속도가 10이었다면 다음번에 떨어지는 속도는 10 이하, 9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야? 잊혀지는 속도가 좀 더 느려졌지. 그럼 다음번에 자극을 주면 어떻게 돼? 더 느려지는 거야. 8, 7, 6, 5, 4, 3. 우리의 뇌는 지금도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 니네 사과라는 단어 있지, 애플. 이것도 상당히 지금 잊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자주 보고 노출이 잘 돼서 아주 미미한 속도로 지워지고 있을 뿐이야, 0으로. 그러면 학습을 할 때 뭐가 제일 좋다? 한 번에 몰아서 하루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펼치라는 얘기야. 너희들이 암기 과목을 공부하거나 시험 대비를 할 거를 할 때는 길게 시간을 둬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주 여러 번 보는 것이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속도를 늦춰준다. 이거예요. 공부의 비법은 이겁니다. 그냥 우리 때는 이런 거 몰랐지. 나 공부할 때만 해도 막 닥치는 대로 공부하고 그냥 양으로 밀어붙이고 시간을 써.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면서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남은 거야. 근데 과학적으로 그게 보니까 그 사이에 나는 많이 공부해서가 아니라 봤던 것이 자주 보니까 매일 똑같은 부분을 보니까. 그래서 너희들도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을 자주 여러 번 보면 기억이 놓쳐지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당장 니네 수행평가 있잖아. 내가 아까도 했잖아. 대부분 애들은 수행평가 날 전까지 시간을 버리고 있어. 근데 그 수행평가 원고를 오늘부터라도 한 번씩이라도 들여다본다면 수행평가 날까지 니네가 외워서 발표하고 이렇게 외우려고 애를 안 써도 저절로 어느 정도는 다 수행평가 대본이 머릿속에 남게 돼 있을 거야. 그게 공부 비법이에요. 이 얘기로 오늘 수업을 일단 마치겠습니다.